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미친 남자입니다.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얌전히 회사 다니면서 적금도 들고 주택 청약도 넣으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곧 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전세금, 결혼 준비 비용 등을 따져보니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만 믿고 있기에는 규제가 심해서 대출받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저희 커플 모두 사회 경험이 짧고 작은 회사에 다니기에 소득도 높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작게 시작하려고 해도 그것마저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에 여자친구의 투자를 제안으로 하였습니다. 요즘은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 투자에 열풍이 불고 있는 세상이라며 우리만 안 하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그들과 뒤처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자본이 필요할 것 같은 부동산은 과감히 버리고 빨리 사고 팔 수 있으면서 낮과 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돈을 싹싹 긁어서 모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듣고 읽어봐도 사람마다 기법은 다 다른 것 같고 쉽게 버는 것 같고 하루가 다르게 최고 가격을 갱신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길래 그냥 무작정 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첫날 4시간 만에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300만 원이라는 첫 수익을 올리면서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돈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만 원의 1%는 만원이고 1000만 원의 1%는 10만 원입니다. 투자금이 좀 더 많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수익금을 보여주며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 등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결국 합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더 합쳐서 수익을 더 올려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매매하였습니다. 결과는 10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정말 미쳤는지 투자금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미쳐서 대출도 알아보고 퇴직금도 당겨받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며 받은 지원금까지 할 수 있는 전부를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간은 이제 고생은 끝이라며 직장 생활은 그냥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하기 위한 알바라며 세상이 행복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전세를 알아보던 저희는 굳이 목돈을 집에 깔아둘 필요가 없다며 전세 대신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알아보았고 작은 원룸 대신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차도 팔고 리스로 타면 조금 더 투자금을 늘릴 수 있다면서 차도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저희 커플이 결단력 및 실행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옥의 늪에 입장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모은 저희 전 재산 7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가 아닌 묻지마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익이 날 때마다 더 큰 꿈을 꾸며 간이 배 밖으로 나올 만큼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비중을 지키면서 하던 매매도 한 종목에 올인을 하였습니다. 비중이 높은 만큼 큰 수익이 났고 수익의 누적에 따른 자신감에 점점 더 무모한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손절도 하지 않고 제가 산 거는 결국 다시 올라올 거라는 근거도 없는 자만에 빠져서 더 큰 하락을 지켜봐야 했고 결국엔 너무 힘들고 쫄려서 큰 손해를 보며 매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만 반복이 되어도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올인을 하면서 사다 보니 하룻밤 만에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그때라도 원금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만두고 나와야 했는데
큰돈을 벌었던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패한 거라며 어제 잃은 돈도 복구하고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으로 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남은 잔고가 약 2,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끔가다 잘 되고 있냐고 묻는 여자친구에게 괜히 짜증만 부렸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해서 복구 힘들다는 생각에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고 이자와 새로 산 차 리스비를 지불하고서는 전부 가상화폐 계좌에 넣었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조급해지니 점점 더 급등하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그만큼 변동폭이 커서 손해볼 때는 크게 잃고 수익이 날 때는 비중도 크고 저 수익금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작게 얻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소위 말해서 준 깡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상화폐 해외 계좌도 만들어서 공매도와 레버리지도 하였는데 끔찍한 결과만 남겼습니다. 게다가 밤새 매매를 하다 보니 회사에 지각을 하거나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얼마 전에는 권고사직으로 회사도 잘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차마 여자친구에게도 돈 빌려준 지인들에게도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말도 못하겠고 진심 죽어야 하나라는 안 좋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자와 자동차 리스비 내야 되는 날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요번 달은 잘 넘어가는데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자고 마음을 다 잡아보지만 소액에서 나오는 적은 수익금에 어느 세월에 다 갚고 원금을 회복하냐는 생각이 가슴만 답답해질 뿐입니다. 그나마 소액이라도 수익이라도 나는 날에는 다행이지만 잃은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에서는 하루 만에 몇백만 원이 올랐다는 내용, 해외 유명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없는 욕망에 따른 결과물이 아직도 리스 기간이 한참 많은 수입차와 은행 대출과 이자, 나름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잘린 백수. 백수가 되자마자 돈 못 갚을까 봐 걱정되었는지 주변 지인들의 독촉. 여자친구의 잠수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고 점기에 일어설 수 있다는 응원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막막한 순간입니다. 원금만 복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계좌에 접속은 하지만 너무나 많이 자주 잃었던 기억 때문에 이제는 무서워서 매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재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저처럼 무모하게 투기하지 마시고 그냥 가상화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다면 정말 잃어도 관계없는 돈만 가지고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 해외 지사로 발령 나게 되면서 현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없어서 같이 따라서 갈까도 생각했지만 1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고 하고 있던 제 가게도 있었기에 저는 그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자주 병원에 가시는 것 같더니 결국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기에 희망을 가지고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하였지만 병원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서 한 걱정이셨습니다. 자식은 저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지금도 이미 너무나 많이 도와준 상황입니다.
전세의 작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내질 수 있는 집도 해드렸고 엄마의 개인적인 빚도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드렸는데 엄마의 병원비마저 남편에게 말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를 못 가진 이유 중에 엄마한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경제적으로 아직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녁에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술도 마시면서 있다 보니 몸도 힘들고 속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에 노래방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룸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 방을 조용히 빠져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러시면서 부족한 금액은 보태줄 테니 노래방에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었고 가게에만 전념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께서도 매일매일 가게로 오셨습니다.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며느리 가게 매출도 올려줄 겸 식사하시려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고 배달을 다녀올 수 있게 가게도 봐주시고 급한 물건들도 사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시아버지가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백숙을 해드리려 시댁을 찾아갔더니 시름시름 앓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3마일도 도와주려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이기에 더 힘드셨을 겁니다.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숙만 해서 같이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출근하실 것 같고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점심때쯤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는 차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수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 가끔 회식은 안 시켜준다면서 시아버지가 쏠 테니 생맥주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같이 아버님과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를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고 호프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와 맛있는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아버님께서 저를 뒤에서 안으셨습니다. 화들짝 놀랬지만 갑자기 밀치면 다치실까 봐 왜 그러세요 하면서 뒤돌아보았고 시아버지의 기습 키스를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시어머니 생각도 나고 외롭다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칼에 이건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어야 했는데 저도 미쳤는지 술에 취한 것인지
시아버지는 안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안 나오셨습니다. 친구들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옷이 올라가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놀래서 저도 모르게 밀쳤지만 주책이고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제 몸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시아버지의 터치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쉬웠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지내다 보니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였는데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는 반대를 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기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남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당장 아기를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야지. 왜 하필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면 어떡하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니라 배 다른 동생이고 아내가 새엄마로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되었다며 이해해 달라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욕 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